안녕하세요. 김조교의 도시계획기사 실기계획이론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기사 시험에서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공원녹지계획, 시설 배치, 그리고 인구 계획까지. 첫 번째 단지 계획은 단지 계획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생활권 계획, 그리고 시설 배치 계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페이지입니다. 단지 계획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지 계획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단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주택과 공공시설과의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갖게 하는 종합계획의 하나이다. 자, 여기서 1단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했다. 즉 우리가 사이트 플래닝하는 대상지를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대상지에 주택과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 하는 것은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할 것이고요.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및 녹지, 시설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주택건설 용지라고 하는 개념과 공공시설 용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통해서 주택건설 용지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공공시설 용지에는 도로, 공원 및 녹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해당 비율은 주거는 약 50%, 도로가 25%, 공원 및 녹지가 10%씩 플래닝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100헥타르, 300헥타르 등등등 단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세부적인 토지 이용의 비율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지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주된 목표는 주거지, 즉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인구가 1만 명 이상 될 경우 상업용도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지의 외곽은 간선도로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는 2000에서 3000세대를 하나의 근린축으로 보고 대상지 외곽에 간선도로로 구획된다는 개념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생활권을 가지고 활동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생활권의 근거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에 개발된 지역은 지역계획 현황에 따라가지만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은 2000에서 3000세대를 하나의 근린축으로 본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약 2500세대를 한 개의 근린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생활권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단위권, 일상생활권, 통합권 등등등. 자, 여기서 행정단위권은 도시 지역을 구분하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인구 2만 명 정도를 최소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단위권을 활용한 설계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된 지역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보행권, 워킹이 가능한 거리, 즉 도보 10분 이내에 400m 반경을 보행권이라 볼 수 있고요. 통합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내가 생활 라이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들을 뜻합니다. 더불어서 일상생활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쥐패더가 이야기했습니다. 일중심, 주중심, 월중심이라고 하여서 매일 하는 행위들의 중심지, 우리가 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 슈퍼를 가고 매일 소규모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주중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행위들이 중심이겠죠. 뭐 멀티플렉스에 영화관을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자, 월중심은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주와 이동을 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반경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적정하게 분배해 주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권이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한데 어우러서 플래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단지 계획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권은요, 2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레벨의 인보구, 그리고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 도시, 광역도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보구라고 하는 것은 집 앞의 공간인데요. 도시계획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공간적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근린분구와 근린주구가 아마 설계에서 가장 최소 단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접할 부분은 근린주구라고 하는 2000에서 2500세대의 개념을 먼저 잡을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커지는 5000세대 됐을 때 근린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다룰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도시가 커진다면 도시, 그리고 2개가 이상 커졌다 광역도시, 그 다음에 지역인데요. 그 교재 41페이지에 있는 생활권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클러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가 1929년 뉴욕 대도시권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이론인데요. 도시를 설계할 때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커뮤니티의 중심이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여기서 커뮤니티
시오리, 즉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 이론 중에서 환경절전론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페리는 6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경계. 세 번째, 오픈스페이스. 네 번째, 공공시설. 다섯 번째, 상가. 그리고 마지막, 내부교통. 이 6가지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규모입니다. 자, 규모를 보시게 되면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인구가 되면서 초등학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주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지금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과거는 좀 더 저밀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독주택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낮게끔 설계된, 하지만 가장 초안이 되는 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결절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간선도로로 구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트에 광로가 지나고 있고요. 이 광로들은, 즉 이런 주간선 도로들은 우리가 설계하는 주거지와 저기 멀리에 있는 일터, 즉 직주 분리의 개념으로 주거지와 일터를 연결하는 간선가로가 될 겁니다. 이런 간선가로로 둘러서 대량교통들은 외곽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끔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지. 단지 곳곳에 소공원 및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라는 것인데요. 지금이야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지만 1920년대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다 산과 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도시계획에서 공원, 이런 쉼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플래닝을 했을 때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지 중앙에 직접 배치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공공시설의 배치가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상가. 상가는 도로의 주요 결절점에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 개념이겠죠. 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5가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규모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간을 디자인했고 그 속에서 초등학교, 공원, 공공시설, 상가가 주요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공원,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상가가 단지 중앙에 직접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째, 내부교통인데요. 이 내부교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레드번 계획에서 다루죠. 라이트와 스타인의 레드번 계획에서 거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과교통을 배제하겠다. 자, 무슨 말이죠? 거주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과교통, 즉 단지를 가로지르는 교통을 만들지 아니하겠다. 아무래도 도로가 일자로 뻥 뚫리게 되면 속도도 빠를 것이고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자로 가지 않는 통과하는 교통을 없앤다면 안전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칙에 의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죠. 근린주구 외곽은 간선도로 둘러싸여 있고요.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라고 하는 시설이 단지 중앙에 직접 배치다 해서 설계됐다. 다음은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 도시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도시의 구성요소 3가지가 있죠. 시민, 활동, 토지 및 시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활동, 어떠한 액션,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는가, 그리고 토지 및 시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근린주구 이론에서 단지 중앙에 설치된 내용이 뭐였죠?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라고 하는 토지 및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근린주구 2000에서 3000세대의 시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했던 게 뭐가 있죠?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라고 하는 토지 및 시설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의 구성요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시민, 토지 및 시설. 한 가지가 빠졌죠? 활동. 자,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능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교육이죠. 근린공원의 기능은 휴식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상가는 위락이죠. 자, 그러면 도시 속에서 교육, 휴식, 친목, 위락이라고 하는 기능 공간을 설계해줬다. 자, 무엇을 토대로? 시민이라고 하는 근린주구라고 하는 도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라고 하는 토지
중심의 시설을 공급하여 주었고 이 시설들이 각각의 활동과 기능이 무엇이다? 교육, 휴식, 친목, 위락이죠. 자, 그럼 앞서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활권이 위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게 인보구, 다음이 근린분구, 다음이 근린주구, 그 다음이 근린지구였는데, 자, 근린주구보다 작은 레벨이 뭐죠? 인보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죠. 인보구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시설 무엇이 있을까? 유치원이 있죠. 근린주구에 근린공원이 들어갔다면 이거보다 작은 레벨은 근린분구가 될 것이고요. 근린분구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 무엇이 있다?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합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린주구 레벨이라면 근린분구 레벨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먹고 마시고 논다, 위락시설인 상가가 있을 때 이거보다 규모가 작아지는 건 무엇이다? 휴게소가 되겠죠. 따라서 근린주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간다?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가 들어갔을 때 근린분구에 무엇이 들어간다?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 휴게소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림 보시게 되면, 자, 근린주구가 있습니다. 근린주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가 있죠. 남부구의 공간을 나눴을 때 이쪽 공간 무엇이다? 근린분구가 될 것이고, 근린분구가 될 것이고, 근린분구가 되겠죠. 이 근린분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 휴게소라고 하는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거죠. 이게 플래닝 시오리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근린주구보다 커지는 게 어떤 것이 있죠? 근린지구가 있죠. 근린지구에 필요한 교육시설 무엇이 있을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계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단지 계획을 하거나 설계를 했을 때 내가 플래닝하는 대상지의 인구와 면적과 밀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계에 넣어주면 된다는 것. 자,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단지 계획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단지 계획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지 계획이라는 건 무엇이다? 일단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고 도로, 공원 및 녹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설계하는 계획 기준이 있더라. 누구의? 프란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이죠. 주건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도시를 설계할 때 대상지 외곽은 무엇이 들어간다? 간선도로로 구획되어지고 내부는 통과교통을 배제해서 거주민의 안전성을 두고 그 안에는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라고 하는 지구의 중심 시설들을 배치해서 끈성을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근린분구에는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 휴게소라고 하는 시설을 배치해서 분산 배치를 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설계하면서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은 각각의 교육, 친목, 위락에 따른 기능 공간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단지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으로 단지 계획 및 생활권에 대한 개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토지 이용 및 가로망 그리고 공원 녹지 계획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